여자가 나서봤자 뭐 할 건데? 가만히 있어, 아줌마! 조폭 두목 장태식의 입에서 비웃음 섞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손은 노지의 팔을 거칠게 붙잡고 있었고 17살 여고생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죠. 부산 서면 번화가 한복판 저녁 7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PC방 앞 좁은 골목에는 4명의 남자들이 여고생을 둘러싸고 있었고 그 앞에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성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노수진 46살의 이 여성은 침착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숙한 곳에서는 무언가 차갑게 끓어오르고 있었죠. 장태식은 노수진의 침착함을 두려움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는 더욱 거만하게 웃으며 부하들에게 고개짓을 했어요. 형님, 저 아줌마 좀 비켜달라는데요. 29살쯤 되어 보이는 부하 한 명이 노수진에게 다가서며 어깨를 밀쳤습니다. 하지만 노수진은 미동도 하지 않았죠. 마치 바위처럼 단단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부하는 당황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힘을 주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뭐야, 이 여자? 장태식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습니다. 그는 담배를 한 모금 빨아들이고는 노수진에게 천천히 다가왔어요. 담배 연기가 노수진의 얼굴을 향해 뿜어져 나왔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비키시죠? 안 그러면 아줌마를 다칠 겁니다. 노수진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주변 공기를 무겁게 눌렀죠. 제 딸을 놓으세요. 지금 당장. 장태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의 부하 3명도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그들은 노수진을 완전히 우습게 보고 있었습니다. 여자 한 명이 자신들에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는 오만함이 그들의 표정에 가득했죠. 어이구, 무섭네. 아줌마가 나한테 명령하네. 장태식이 노지의 팔을 더 세게 붙잡자 여고생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습니다. 노수진의 주먹이 조용히 쥐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참고 있었죠.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노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노수진의 눈빛이 변했어요.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외면하고 있었고 장태식과 그의 부하들은 자신들이 곧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평범해 보이는 이 여성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조폭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노수진은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국방부 민간직으로 일하는 46살의 여성, 부산 해운대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딸과 단둘이 사는 평범한 엄마였죠.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딸의 도시락을 싸고 출근해서는 서류 작업을 하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와 딸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과거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어요. 20년 전 노수진은 해병대 특수부대에서 복무했습니다.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특수부대 교육과정을 이수했고 10년간 온갖 작전에 투입되었죠. 근접 전투, 무기, 술, 생존 훈련까지 남자 대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훈련받았습니다. 중령 계급장을 달고 예편할 때까지 그녀는 단 한 번도 임무에 실패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딸이 태어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노지혜가 3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노수진은 군복을 벗기로 결심했죠. 딸을 혼자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13년이 흘렀어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오후 6시에 퇴근한 노수진은 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머릿속으로는 저녁 메뉴를 고민하고 있었죠.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였지만 평소와 달랐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수진의 온몸에 경보가 울렸죠. 20년간 단련된 본능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지혜야, 무슨 일이야? 엄마. 무서워요. 여기. 서면 PC방 앞인데. 전화 너머로 남자들의 거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수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장바구니를 그 자리에 내려놓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지금 간다. 절대 전화 끊지 마. 택시 안에서 노수진은 딸의 숨소리를 들으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남자들이 4명 딸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것, 주변에 사람들이 있지만 아무도 돕지 않는다는 것. 충분한 정보였죠. 기사님,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노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는 백미러로 그녀를 한번 쳐다보고는 속도를 높였어요.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겁니다. 15분 후 노수진은 서면 번화가에 도착했습니다. PC방 앞 골목에서 딸의 모습이 보였어요. 4명의 남자들이 딸을 둘러싸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이 딸의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노수진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갔죠. 제 딸에게서 손 떼시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남자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장태식이 노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뭐야, 애 엄마네. 아줌마 여기 어른들 일하는데 끼어들지 마세요. 노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을 바라보며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죠. 괜찮아, 엄마가 왔어. 노지혜는 어머니의 눈을 보고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제 딸을 놓으세요. 노수진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태식은 그 경고를 무시했죠. 그는 노수진을 완전히 우습게 보고 있었습니다. 여자 한 명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사건은 1시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노지혜는 학원을 마치고 친구들과 헤어진 후 혼자 PC방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수능을 3달 앞둔 고등학교 3학년 매일 공부에 치여 사는 그녀에게 PC방은 유일한 휴식 공간이었습니다. PC방 입구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남자들이 보였죠. 4명이었습니다. 노지혜는 그들을 피해 지나가려 했지만 그중 한 명이 길을 막아섰어요. 어디가 학생? 혼자야? 3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 장태식이었습니다. 목과 팔에는 문신이 가득했고 값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죠. 그의 뒤로 부하 3명이 낄낄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기, 지나갈게요. 노지혜는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태식은 비키지 않았어요. 야, 학생. 우리랑 잠깐 얘기 좀 하자. 재미있는 일 하나 제안할 게 있거든. 노지혜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거죠. 하지만 부하 한 명이 뒤에서 길을 막았습니다. 완전히 둘러싸인 상황이었어요. 왜 도망가려고 해? 우리가 뭐 잡아먹나? 부하들이 킥킥거리며 노지혜를 조롱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상황을 쳐다봤지만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어요. 조폭들의 외모를 보고 다들 겁을 먹은 겁니다. 형님, 이해 괜찮은데요? 학생 알바 구한다고 하셨잖아요. 29살의 부하가 장태식에게 말했습니다. 노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학생 알바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라는 소리였죠. 싫어요. 전 그런 일 안 해요. 노지혜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장태식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어요. 야, 학생. 우리가 부탁하는 건데 거절하면 어떡해. 그냥 한 번만 와보라고. 돈도 많이 주고. 장태식이 노지혜의 팔을 붙잡으려 하자 여고생은 반사적으로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장태식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죠. 야, 이 계집애가 지금 나를 뿌리쳐. 분위기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부하들도 웃음을 멈추고 노지혜를 노려봤어요. 노지혜는 재빨리 휴대전화를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부하 한 명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죠. 야, 전화하지 마. 노지혜는 필사적으로 휴대전화를 지켰습니다. 다행히 전화가 연결되었어요. 엄마. 그렇게 노수진에게 구조 요청이 갔고 어머니는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장태식은 노지혜의 전화 통화를 듣고 코웃음을 쳤어요. 엄마한테 전화했어? 좋아, 엄마 오면 같이 설득해볼까?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잠깐 멈춰서서 상황을 쳐다봤지만 곧 고개를 돌리고 지나갔죠. 젊은 커플도 수군거리며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왜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야? 한 여대생이 작게 중얼거렸지만 그녀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조폭들이 무서웠던 겁니다. 그렇게 15분이 흘렀고 노수진이 도착했습니다. 제 딸에게서 손 떼시죠.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 나타나자 장태식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건장한 남자가 올 줄 알았는데 여자가 온 겁니다. 뭐야, 아줌마네. 학생, 내 엄마 별로 든든하지 않은데? 부하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노수진은 미동도 하지 않았죠. 그녀는 조용히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남자 4명 모두 30대 전후, 장태식이 리더, 무기는 보이지 않음. 하지만 호신용 흉기를 소지했을 가능성 있음. 1초 만에 분석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제 딸을 놓으세요. 장태식은 노수진의 경고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더 거만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죠. 아줌마, 여기 어른들 일하는데 끼어들지 마세요. 그냥 집에 가서 저녁이나 차리고 있어. 성차별적인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부하들도 거들었어요. 그러게요, 형님. 여자가 나서봤자 뭐 하겠어요. 맞기만 할 텐데. 노지혜는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노수진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다만 눈빛만이 조금씩 차갑게 변하고 있었죠. 학생, 내 엄마 참 용감하네. 근데 용기와 무모함은 다른 거거든. 장태식이 담배를 한 모금 빨아들이고는 노수진의 얼굴에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하지만 노수진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어요. 장태식은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자신의 위협에 전혀 겁먹지 않는 노수진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야, 얘 엄마 좀 비키라고 해. 부하 한 명이 노수진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하지만 노수진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마치 벽을 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하는 당황해서 다시 한번 힘을 주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뭐야, 이 아줌마? 왜 안 밀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이상하다는 듯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어요. 장태식은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비켜. 내가 직접 하지. 그는 노수진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밀쳤습니다. 하지만 노수진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죠. 오히려 장태식의 손목을 순식간에 잡았습니다. 강한 악력이었어요. 제 몸에 손대지 마시죠. 노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태식은 자신의 손목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여자의 힘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야, 이년이 지금 나한테. 장태식이 욕설을 내뱉으며 다른 손으로 노수진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노수진은 재빨리 몸을 틀어 피했어요. 그리고 장태식의 손목을 놓아주며 한 걸음 물러섰죠. 경고했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지금 당장 사과하고 가시면 이 일은 여기서 끝입니다. 노수진의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장태식은 자존심이 상했어요. 부하들 앞에서 여자에게 밀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야, 이 미친년이 지금 나한테 협박해. 너희들 저 여자 좀 가르쳐줘. 부하 3명이 동시에 노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어요. 노지혜도 겁에 질린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죠. 엄마. 하지만 노수진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지막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이 선택을 잘못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노수진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체념은 그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곧 해야 할 일에 대한 것이었죠. 20년 만에 다시 꺼내야 하는 기술들에 대한 체념이었습니다. 부하 한 명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 주먹은 허공을 가르기만 했어요. 노수진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음 순간 부하는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죠.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야? 장태식의 얼굴에 당황이 스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이 여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노수진은 쓰러진 부하를 내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관절기는 여전히 유효하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혼잣말처럼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장태식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관절기? 그게 뭐지? 장태식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형님, 저 여자 뭔가 이상해요. 다른 부하가 뒤로 물러서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장태식은 자존심 때문에 물러설 수 없었어요. 부하들 앞에서 여자 한 명에게 밀릴 수는 없었습니다. 야, 다 같이 달려들어. 여자 혼자인데 뭘 무서워해. 3명이 동시에 노수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노수진은 침착하게 움직였어요.
첫 번째 부하의 주먹을 손바닥으로 받아내고 두 번째 부하의 발차기를 피하며 세 번째 부하의 멱살잡기를 역이용해 넘어뜨렸습니다. 모든 동작이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났죠. 주변 사람들이 입을 벌린 채 지켜봤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 조폭 3명을 상대로 전혀 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 아줌마. 뭐야? 한 대학생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옆 친구가 휴대전화를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이 장면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장태식은 뒤로 물러서며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접이식 칼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꺼내기 전에 노수진이 말했습니다. 흉기 꺼내시면 정당방위 성립합니다. 그럼 제가 더 강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장태식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이 무엇을 하려는지 알고 있었어요. 마치 모든 걸 읽고 있는 것처럼요. 대체 당신 정체가 뭐야? 장태식이 물었습니다. 노수진은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딸 키우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해병대 특수부대에서 일했죠. 중령 계급으로 예편했습니다. 그 말에 장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해병대 특수부대, 중령. 그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상대였어요. 거짓말이야. 여자가 무슨 특수부대. 하지만 장태식의 말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방금 본 것이 거짓말일 리 없었으니까요. 노수진은 천천히 노지혜에게 다가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괜찮아? 응, 엄마. 무서웠어. 노지혜는 어머니의 품에 안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수진은 딸을 토닥이며 장태식을 차갑게 노려봤어요. 이제 선택하세요. 여기서 조용히 사과하고 가시든지 아니면 제가 경찰을 부르든지. 장태식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결정을 내렸어요. 그는 부하들에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야, 다시 한 번만 더. 이번엔 진짜로 해. 부하들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코피를 흘리고 팔을 부여잡고 절뚝거리면서도 다시 싸우려 했어요. 노수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그 순간 노수진의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었어요. 첫 번째 부하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하고 두 번째 부하의 무릎을 걷어차고 세 번째 부하의 턱을 손날로 쳤습니다. 모두 급소를 정확히 노린 공격이었죠. 부하 3명이 다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번엔 일어나지 못했어요. 너무 아팠으니까요. 장태식은 완전히 겁을 먹었습니다. 이런. 그가 도망치려는 순간 노수진이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태식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앞에는 노수진이, 뒤에는 쓰러진 부하들이 있었어요. 도망칠 곳이 없었죠. 그는 마지막으로 협박을 시도했습니다. 야, 아줌마. 우리가 누군지 알아? 부산에서 제법 이름 있는 조직이거든. 우리 형님 건드리면 가만 안 둬. 노수진은 전혀 겁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했어요. 여기 부산 서면 PC방 앞입니다. 미성년자 유인 시도와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4명이고 모두 제압한 상태입니다. 장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압했다고? 자신은 아직 멀쩡한데?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자신의 팔이 등 뒤로 꺾이는 걸 느꼈어요. 노수진이 순식간에 그의 뒤로 돌아가 팔을 제압한 겁니다. 아야, 아파. 나. 장태식이 비명을 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노수진의 관절기는 완벽했어요. 꼼짝할 수 없었죠. 폭행하려다 실패하셨네요. CCTV에 다 찍혔을 겁니다. 노수진이 PC방 입구 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곳에는 방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장태식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었지만 곧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와, 대단하다. 조폭들 혼내주는 거 시원하네요. 저 아줌마 멋있어. 노지혜도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무서웠던 마음이 가시고 이제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5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노수진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제 딸이 이 사람들에게 유흥업소 알바를 강요당하고 폭행당할 뻔했습니다. 제가 막았고요. 경찰관이 쓰러진 부하들과 팔이 꺾인 장태식을 보며 물었습니다. 신고자 분이 하신 겁니까? 네, 정당방위입니다. 제가 과거 해병대 특수부대 출신이라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관의 눈이 커졌습니다. 해병대 특수부대. 그제야 상황이 이해되었어요. 신분증 확인 좀 하겠습니다. 노수진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경찰관이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수진 씨 맞으시죠? 일단 이 사람들을 연행하겠습니다. 진술서 작성을 위해 파출소에 함께 가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장태식과 부하들이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장태식은 끝까지 발악했어요. 야, 이거나. 우리 조직에서 가만 안 둘 거야. 하지만 경찰관은 무시하고 차 문을 닫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잘됐다. 조폭들 감방 가라. 노수진은 딸의 손을 잡고 경찰관을 따라갔습니다. 파출소로 가는 길에 노지혜가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무서웠어? 노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전혀. 엄마는 널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파출소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는 동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장태식은 단순한 조폭이 아니었어요.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대형 조직의 중간 간부였습니다. 그의 전과 기록에는 폭행, 협박, 유흥업소 불법 운영 등이 가득했죠. 이 사람 전과가 상당하네요. 담당 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노수진은 조용히 물었어요. 이런 사람이 왜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습니까? 형사는 난처한 표를 지었습니다. 조직이 워낙 크다 보니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노지혜의 증언까지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어요. 파출소에서의 진술이 끝나고 노수진과 노지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사가 마지막으로 경고했어요. 노씨, 조심하세요. 이 조직이 보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가만히 있진 않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노지혜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괜찮을까? 걱정 마.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노수진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그녀는 조직이 보복하기 전에 먼저 움직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오랜만에 연락처를 꺼냈죠. 해병대 시절 동료들의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대령님? 저 노수진입니다. 오랜만이죠.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노수진은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대령은 현역 해병대 대령으로 군 정보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수진 씨, 알겠습니다. 그 조직 정보 파악해드리죠. 다음 날 아침 김대령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 씨, 그 조직 생각보다 큽니다. 부산 전역에 걸쳐 활동하고 있고 유흥업소뿐만 아니라 마약 거래에도 연루되어 있어요. 경찰이 여러 번 단속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실패했습니다. 노수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증거를 만들어드리죠. 김대령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제가 직접 조직에 침투해서 증거를 확보하겠습니다. 수진 씨, 위험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현역이 아니에요. 하지만 노수진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제 딸을 위협한 조직입니다.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이틀 후 노수진은 변장을 하고 조직의 본거지 근처로 갔습니다. 머리를 염색하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평소와 다른 옷을 입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조직의 본거지는 서면 외곽의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노래방으로 위장되어 있었고 2층과 3층이 실제 사무실이었어요. 노수진은 며칠간 주변을 관찰하며 조직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매일 저녁 8시에 간부 회의를 하는구나. 그녀는 조직의 패턴을 완벽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했어요. 조직의 두목이 직접 나타난 겁니다. 저 사람이 두목이군.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값비싼 양복을 입고 고급 외제차를 타고 왔어요. 그의 주변에는 경호원들이 있었지만 노수진은 기회를 엿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노수진은 건물 뒤편에서 조직원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형님, 이번 주 마약 거래는 언제 하기로 했습니까? 목요일 밤 11시 항구 3번 부두에서 결정적인 정보였습니다. 노수진은 즉시 경찰에 익명으로 제보했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도 함께 전송했습니다. 목요일 밤 경찰은 대규모 단속 작전을 펼쳤습니다. 항구 3번 부두에서 마약 거래 현장을 덮친 거죠. 조직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검거 완료. 용의자 15명 전원 확보. 경찰 무전기에서 보고가 들렸습니다. 노수진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조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직의 검거 소식은 부산 전역에 퍼졌습니다.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부산 대형 조직 일망타진. 마약 거래 현장에서 핵심 인물 전원 체포. 뉴스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화면에는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실리는 조직원들의 모습이 나왔어요. 노수진은 집에서 뉴스를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노지혜가 옆에 앉아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이거 엄마가 한 거야? 노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가 도왔어. 어떻게? 엄마도 방법이 있지. 노수진은 자세한 설명을 피했습니다. 딸이 걱정할까봐였죠. 하지만 노지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며칠 후 담당 형사가 노수진을 찾아왔습니다. 노 씨, 혹시 이 사건과 관련이 있으십니까?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수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녹음 파일도 제공했고요. 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정보를? 군에 있을 때 배운 기술입니다. 정보 수집과 잠입 작전이요. 형사는 감탄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덕분에 오랫동안 골칫거리였던 조직을 소탕할 수 있었습니다. 노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제 딸을 지킨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직의 두목이 구속되면서 더 큰 비리가 드러났어요. 그는 경찰 내부에 협조자를 두고 있었고 지역 정치인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폭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이 발표했습니다. 수사가 확대되면서 부패 경찰관 2명과 지역의원 1명이 추가로 입건되었어요. 부산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모든 게 한 엄마의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언론이 노수진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익명으로 보도되었지만 곧 노수진의 신원이 밝혀졌어요. 해병대 특수부대 출신 중령, 혼자 딸을 키우는 싱글맘, 조폭으로부터 딸을 지킨 영웅. 사람들은 노수진을 칭찬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여성도 이렇게 강할 수 있다니. 하지만 노수진은 영웅 대접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제 딸을 사랑하는 엄마일 뿐이에요.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지만 노수진은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다만 한 곳에서만 인터뷰를 수락했어요. 지역 여성단체에서 요청한 강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강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요. 노수진의 강연에 100여 명의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박수를 치며 노수진을 응원했어요.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제 딸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노수진은 그들에게 자기 방어 기술도 가르쳐줬습니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기술들이었어요. 급소를 노리세요. 명치, 무릎, 목. 여성도 충분히 자신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도 강해질 수 있을까요? 노수진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강합니다. 그걸 깨닫기만 하면 돼요. 2달 후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조직의 두목은 징역 15년, 장태식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부패 경찰관들과 정치인도 각각 처벌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판사가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노수진과 노지혜는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끝났어, 지혜야. 응, 엄마. 고마워.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오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노수진 씨,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노수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제 딸을 지켰을 뿐이에요. 모든 부모라면 똑같이 했을 겁니다. 기자들이 추가 질문을 쏟아냈지만 노수진은 정중히 거절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노지혜가 물었어요. 엄마 무서웠어? 조직에 침투할 때. 노수진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지. 하지만 널 생각하면 용기가 났어. 엄마는 정말 대단해. 나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 노수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강해. 그날 겁먹지 않고 엄마한테 전화한 것부터가 용기였어. 며칠 후 국방부에서 노수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노수진 중령님, 이번 사건으로 군의 명예를 높여주셨습니다. 감사패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시상식에는 현역 장군들과 예편한 동료들이 참석했습니다. 김 대령도 있었어요. 수진 씨,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령님. 대령님의 도움이 컸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노수진의 옛 동료들이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수진아, 정말 대단하더라. 뉴스 봤어. 역시 우리 부대 최고였지. 노수진은 웃으며 그들과 포옹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전우회였어요. 하지만 가장 기쁜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딸과 함께 저녁을 먹을 때였죠.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엄마 이야기를 엄청 부러워했어. 그래? 응, 내 엄마가 영웅이래. 노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영웅이 아니야. 그냥 널 사랑하는 엄마일 뿐이지. 하지만 노지혜의 눈에는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영웅으로 보였습니다. 그날 밤 노수진은 오랜만에 군복을 꺼내봤습니다. 먼지가 쌓인 군복이었지만 여전히 붉은 해병대 마크가 선명했어요. 20년이 지났지만 난 여전히 해병이구나. 노수진은 군복을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군복을 벗었어도 해병대 정신은 여전히 그녀의 가슴속에 살아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노수진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국방부 민간직으로 일하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부산 시민들에게 그녀는 용기의 상징이었습니다. 엄마, 다녀오세요. 그래, 지혜야. 학교 잘 다녀와.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특별한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부산은 이제 더 안전한 도시가 되었어요. 조직이 와해되면서 거리의 범죄율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경찰도 더욱 철저하게 순찰을 돌았고 시민들도 용기를 내어 신고하기 시작했죠. 노수진과 노지혜는 여전히 해운대 아파트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어느 주말 모녀는 함께 해운대 해변을 걸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고 파도 소리가 고요하게 들렸죠. 엄마, 나 대학 가면 뭐 하고 싶은지 알아? 노지혜가 물었습니다. 노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뭐? 경찰 되고 싶어. 엄마처럼 약한 사람들 지키는 사람. 노수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딸이 그런 꿈을 갖게 된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좋은 꿈이야.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알아. 그래도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가르쳐줄 수 있잖아. 노수진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운동 시작할까? 정말? 엄마가 가르쳐줄 거야? 당연하지. 해병대식 훈련으로. 모녀는 웃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부터 노수진은 딸에게 자기 방어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매일 저녁 1시간씩 집 근처 공원에서 훈련했습니다. 지혜야, 급소를 정확히 노려야 해. 힘이 아니라 기술이야. 이렇게? 맞아, 잘하네. 몇 달 후 노지혜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몸이 단단해졌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학교에서도 당당해졌습니다. 지혜야, 요즘 달라 보여. 뭔가 강해진 것 같아.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노지혜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한테 배우고 있어. 자기 방어술. 우와, 너희 엄마 진짜 대단하다. 노지혜는 어머니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언젠가 엄마처럼 되고 싶었어요. 어느 날 저녁 모녀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그때 무서웠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어?
노지혜가 물었습니다. 노수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널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 두려움보다 사랑이 더 컸던 거지. 나도 엄마처럼 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넌 이미 강해. 그날 겁먹지 않고 나한테 전화한 것부터가 용기였어. 노지혜는 어머니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자신도 엄마처럼 약자를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고. 몇 년 후 노지혜는 경찰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노수진은 딸의 합격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잘했어, 지혜야.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가르쳐준 것들 덕분에 체력 시험도 통과했어. 모녀는 서로를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그날 밤 노수진은 다시 한번 옛 군복을 꺼내봤어요. 붉은 해병대 마크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 정신이 딸에게도 전해졌구나. 노수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지켜온 가치,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지키는 정신이 딸에게 이어진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습니다. 한 엄마의 사랑과 용기, 그리고 그것이 딸에게 전해지는 이야기였어요. 진짜 강함은 힘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오늘도 부산 어딘가에서 노수진과 노지혜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해병대 정신이 살아있어요. 약자를 지키고 정의를 세우는 그 정신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겠습니다.